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시 돌아온 귤남 선생입니다. 오늘은 수학 2 수업과 수학 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번 주 계획이 좀 많이 어그러졌죠. 근데 좀 볼게요. 이번 주 계획이 원래대로라면 수학 하 수업과 수학 2 수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이 근데 순서가 바뀌었죠. 근데 다음 주부터는 정확하게 순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할게요. 내일은 1교시의 급수, 2교시의 도함수의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급수가 아니라 내일은 등비 수열의 극한부터겠죠. 진도를 수열의 극한 다 못 나갔으니까 이번 주 수업을 정확히 다 진행을 하고 다음 주 수업을 제대로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교재 편집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안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문제도 조금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분 계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함수 y는 fx에서 x의 증분 델타 x, x가 얼만큼 증가했는가, y에 대한 증분 델타 y의 비율을 델타 x분의 델타 y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를 P점, 여기를 Q점 각각 얘기를 했을 때 증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에서 B만큼 X는 증가했고 FA부터 FB까지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가로분의 세로의 증가분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는 델타 X인데 B에서 A 뺀 거, B 빼기 A, FB에서 FA 뺀 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B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어떻게? A 플러스 델타 X, A에다가 증가분만큼 더해준 거. 그럼 이 FB는 뭐라 써도 됩니까? F에 A 플러스 델타 X라고 써도 되죠.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결론은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으로 만든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두 점으로 만든 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직선 PQ의 기울기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게까지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냥 두 점 사이에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그 직선의 기울기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란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은 자, 두 개의 점이 있을 건데 이 A부터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하고 있는데 이 점이 요 A 플러스 델타 X 점이 한없이 이 P점을 향해 다가올 경우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순간 변화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를 조금 이제 확대를 해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자, 요거를 좀 확대를 해볼까? 되나?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더 키워볼까? 자, 키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더 키울게요. 확.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점이 있죠. 이 점은 A 플러스 델타 X, F에 A 플러스 델타 X라는 점을 이렇게 위치를 갖고 있는 점입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은 이 델타 X가 점점 0을 향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즉 증가분이 거의 없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점이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가오겠죠.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잘 봐라.
원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즉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된 선이었습니다. 이 주황색 선이었어요. 근데 기울기가 점점 줄어듦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 빨간색 선, 그 다음에 또 다른 색깔, 요 핑크색 선, 조금 빗나갔네. 핑크색 선, 어쨌든 요 가운데 점 이거는 안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이 주황색에서부터 주황색, 빨간색, 핑크색, 그 다음 더 가까워지면 그 여기 옆에 붙어버리면은 파란색 선이 돼버립니다. 맞죠? 즉 한마디로 이 평균 변화율 리미트를 붙이지 않고 그냥 평균 변화를 써볼게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델타 x 분의 f에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지금 이게 현재 평균 변화율이죠. 근데 나는 이 점이, 이 두 개의 점 중에 이 a점이 말고 요 a 플러스 델타 x 점이 a를 향해 점점 다가왔으면 좋겠어. 즉 리미트 a 플러스 델타 x가 a로 다가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수학은 최대한 이런 쓰는 거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a가 똑같이 있으니까 요 a를 지우고 서로 이걸 대신에 0으로 쓰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이 파란색 점이 이 빨간색 점처럼 점점 뭐예요? P점을 향해 다가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바로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미분 계수라고 얘기합니다. 왜 미분 계수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결론적으로 계산하면 f-a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f-a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다? 이렇게 되면 우린 이거를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프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확대해 갖고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좁혀 볼게요. 자, 원래 이 정도였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는 지금 제가 아까 쓴 거죠. 이거 함수 y는 fx에서 x는 a에서의 변화율 또는 그러니까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 그 다음에 y 다시도 기억하면 되는데 이렇게 뒤에 이 부분은 이제 쓰진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쓰지 않는 표현법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이 순간 변화율에서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면 바로 곡선 y는 fx에서 그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결국 순간 변화율은 x가 a일 때 y는 fx라는 함수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순간적으로 변화할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400km라고 합시다. 400km. 그럼 우리는 이 동안 평균이 아니라 그냥 4시간이 걸렸다고 합시다. 4시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당 100km를 간 거죠. 그럼 우리는 평균
시속이 100km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 100km로 갔네. 그 정도.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길에 대전을 지났어요. 대전을 지나고 그 밑에 이제 300km 지점이에요. 근데 고속도로 위에 차가 없어요. 자, 이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차가 밀렸어. 근데 300km 지점에서 차가 없어갖고 내가 120km를 밟았습니다. 자, 이 정보는 평균 변화율에서는 알 수가 없죠. 자, 나 차가 없어서 120km를 밟았어. 너 그럼 서울에서 100km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운전했어? 아, 차가 밀려서 시속 60km의 속도로 달렸어. 잠깐 동안. 100km 지점을 통과할 때 나는 시속 60km였고 300km 지점을 통과할 때 난 시속 120km였어. 이게 순간 변화예요. 이 찰나 내가 100km 이 지점을 지날 때 나는 어떤 속도로 움직였는가.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은 대신에 기울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평균 변화율은 뭐예요? 두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했고 순간 변화율은 이 순간적인 점의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운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거 갖고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해하는 한도에서 좀 가장 쉬운 예시를 들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에 그 사이에 속도가 빨라지든 느려지든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굴곡은 상관하지 않고 나는 x가 a일 땐 여기 y가 x가 b일 땐 여기 있구나. 그 점 두 개를 이어서 그냥 평균적인 게 얼만큼 이동했는지 구할래.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순간 변화율은 야, 나 이 점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한데?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지점에서 나는 x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y가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적으로 찰나에 이동했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는 요런 기울기처럼 이동을 했어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x가 이만큼 갔을 때 y가 이만큼 가는 규칙성을 갖고 나는 이동을 했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라고 봐요. 자,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여기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기울기는 요거는 탄젠트 x, 탄젠트 세타,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순간 변화율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이 점에서의 어떤 순간적인 변화,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도함수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표현을 할 겁니다. 계속 일단은 볼게요. 자, x는 a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식인데, 자, 우리는 방금 전까지 어떻게 구했어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 식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수학자들은 델타 x라고 쓰는 거를 귀찮아요. 두 개잖아요. 그래서 델타 x조차도 한 개의 알파벳인 h로 고치자. 그래서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a라는 식으로 식을 씁니다. 사실 요걸 조금 더 자주 씁니다. 여기 존재하는 식이죠. 근데 여러분은 이거를 꼭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자, 여기서 이거를 뺀 게 분모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분자에 여기에 2h면 여기도 이 두 개를 빼면 2h겠죠.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2h죠. 그래서 요걸 항상 맞춰줘야 된다라는 부분, 그거를 꼭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순간 변화율의 미분계수의 또 다른 식 변화식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금 얘기해도 된 거고 얘도 지금 얘기해도 상관없겠네요. 이것도 뭐 그렇고. 자, 식을 얘기해 보자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아까 주어진 식을 뭐 p를 a, fa로 잡고 q를 a 플러스 델타 x, f의 a 플러스 델타 x라고 잡았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야 어차피 q는 미지의 점이잖아. 함수 위에 있는 어떤 점이지. 그러니까 얘를 일반화해서 x와 fx로 잡자. 그래서 여기를 이거를 x라고 쓴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걸 뺀 게 분모에 y 되니까 분모에는 x 빼기 a가 오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 a 플러스 델타 x를 x로 놓으면 델타 x는 x 빼기 a 해서 그냥 대입을 한 거죠. 그냥 요거를 일반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문제를 조금만 풀어볼게요. 자, fx는 x제곱 빼기 x에서 다음과 같이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평균 변화율입니다. 자, 점을 먼저 구하면 1,0이고 3,6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평균 변화율은 2분의 여기서 이거 뺀 거 6, 3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변할 때 자, 일단 마이너스 2,6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예요. 이렇게 주어지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 빼면 1, 여기서 이것 빼면 마이너스 4.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얼마?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자, 2번. fx는 x제곱 플러스 2x에서 x의 값이 a에서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5다. 그럼 5는 자, 2 빼기 a분의 자, 2 대입하면 f2 빼기 fa 할 건데 f2는 8입니다. 빼기 a제곱 빼기 2a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가면 자 마이너스 a제곱 빼기 2a 더하기 8은 10 빼기 5a 이렇게 넘어갈까요? a제곱 빼기 3a 더하기 2는 0 그럼 a는 1과 2인데 여기에 2보다 작다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 1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평균 변화를 구하는 거는 그냥 두 점 사이에 기울기 구하는 거와 같다. 자, 그 다음에 3번.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대하여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자, 상수 a 플러스 b의 값 합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상수 a, b의 합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a부터 b까지 이거 뭐냐 쌩 노가다 문제네. 자, b 빼기 a분의 b제곱 더하기 b 빼기 a제곱 빼기 a일 겁니다. 1씩은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되고 는 쓰면은 한 번 더 묶으면 b 빼기 a분의 이거 b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b 빼기 a가 될 거고 위에 분자가 b 빼기 a로 묶이면 b 더하기 a 더하기 1이 되면서
이 B 빼기 A랑 얘가 지워지겠죠. 약분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B 더하기 A 더하기 1은 뭐예요? 1에서의 미분 계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리미트 델타 x h로 봅시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f의 1 플러스 h 빼기 f1이에요. 참고로 얘는 안 풀 겁니다. 3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럼 1 플러스 h를 여기다 대입하면 자, 리미트 h 그대로 있고 1 플러스 h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h 더하기 1 빼기 3.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h제곱 더하기 2h 더하기 1 더하기 h 더하기 1 더하기 1 빼기 3. 그래서 얘랑 얘는 지워져요. 그럼 요 h랑 또 약분을 마저 하게 되면 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리미트 h분의 h제곱 더하기 3h야. 맞죠? 그러면 이때 요 h 하나를 지우면 h 더하기 3인데 때마침 h가 0으로 가네요. 그럼 얼마? 3입니다. 즉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 3이란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는 얼마다? 2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계산법이 뭐냐면 순간 변화율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요 4번에서 똑같은 문제니까 그냥 풀어보면 되겠죠. 단지 여긴 A하고 B였고 여긴 1하고 C 차이가 밖에 없습니다. 자, 5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중 그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얘는 여기서 이걸 뺀 게 이거면 됩니다. 0으로 가고 f1 빼기 f1처럼 되니까. 그럼 이거 f-1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거 빼면 x 세제곱 빼기 1 맞죠? 이것도 f-1입니다. 여기서 이거 빼면 h 맞죠? 그러니까 얘도 f-1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뭐예요? x제곱 빼기 1? 근데 왜 2x 빼기 2일까요? 이건 일단 보류. 그 다음 얘를 봅시다. 여기서 이걸 빼면 4h가 나와야 돼요. 아마 문제지가 틀린 것 같은데 정답은 지금 상황에서는 얘와 얘 두 개 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말하자면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변형하는 거죠. 2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1을 만들어주고 x제곱 빼기 1분의 f의 x제곱 빼기 f1 이렇게. 그럼 얘가 요게 x 플러스 1이 남고 여기에 2가 남으면서 얘는 결국은 답은 얘네. 그럼 여기 1 대입하면 2분의 2니까 1. 그 다음 이게 f-1.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5번 요렇게. 이거는 4번하고 5번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정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값이 다른 거니까 5번만 다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y는 fx에서 f-a가 1일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문제에서는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거 뺀 게 여기에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a 빼기 h 빼기 a 빼기 h를 하면은 마이너스 2h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h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맞춰줍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만들어주고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게 f-a가 됩니다.
그럼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이거 빼면 뭐예요? m 더하기 n이 생겨야 되죠. 이렇게. 그럼 얘는 m 더하기 n의 f 다시 a. 이렇게 생겨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거 빼면 또 3h여야 돼. 그럼 여기 3, 여기 3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3 곱하기 f-1이 될 거고 3, 2, 6 이렇게. 주어진 바에만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y는 fx에 대하여 x는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 3일 때 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뭐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f-1이죠. 그럼 여기서 또 이거 빼면 3h가 나오니까 3 곱하기 3.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3 곱하기 f-1. 그러면은 f-1이 3이니까 3, 3은 9. 이런 식으로 풀어내게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9번.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f-1은 2, g0은 0. 나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빼기 2h 빼기 f1 빼기 gh. 자, 이때는 나가 포인트인데요. 나가 포인트. 자, 나의 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할 겁니다. 어떻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더하기 2h 빼기 f1 그다음 마이너스 h분의 g의 h. 근데 이 g의 h를 0 더하기 h라 생각할 수 있고 g0이 0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빼기 g0을 해도 무방하죠. 왜? 이거 자체가 0이잖아 지금. 0을 더하든 빼든 그건 내 마음이잖아. 그러면은 이때 앞에 거는 여기 2가 있는데 없으니까 2하고 2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f-1이 될 거고 빼기 뒤에 거는 g-0이 되겠죠. 이게 얼마? 1. 근데 참고로 얘는 2래요. 그러니까 이건 2, 2, 4.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g-0은 얼마? 3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도 똑같습니다. 밑에하고 위에가 다르죠? 그러면은 위에 거에 맞춰서 밑에 거를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밑에가 3차식이죠.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인수분해합니다. x 빼기 1만 남겨놓고 여기 f에 x 빼기 f의 1. 그 다음에 뒤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요게 f-1이 될 거고 곱하기 얼마? 3분의 1. 3분의 1 곱하기 6은 2.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얼마? 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과 11번 다음 함수 fx에 대해 구한 거죠. 11번만 하면 되죠. 뭐야? 자, 11번 y는 fx에 대하여 다음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자, f는 a 플러스 h 제곱 세제곱 더하기 f의 a 입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은 방금 전과 똑같은 방식대로 계산을 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a 플러스 h 세제곱 빼기 f의 a. 그럼 여기 h 세제곱 곱하기 h 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그러면은 앞에 거는 f-a가 똑같이 되겠지만 그 뒤에 게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그대로 0이 돼버리겠죠. 그럼 얘는 얼마? 0. 얘는 잘 보면 문제에서 얘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안 줬습니다. 얘에 대한 정보란 건 뭐예요? f-a 값이 얼마니? 라는 정보를 안 줬어요. 그냥 위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얘에 대한 정보를 줬어. 그리고 나서 얘와 이게 곱해지는 걸 바랬죠. 근데 얘에 대한 정보를 줄 필요조차 없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12번부터 계속 봅시다.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x는 3. 그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x제곱 f2 빼기 4fx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거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몇 개 있긴 합니다, 사실. 왜? 요게 잘 보면 0분의 0 형태예요. 원래대로라면. 대입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는 f2가 얼마? 0이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었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2는 3이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가. 그리고 이제 얘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원래대로라면 얘도 0이긴 하겠죠. 그럼 얘만 갖고 풀면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거는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문제 방식이 아니고, 여기서 원하는 풀이 방식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는 x 빼기 2 그리고 x제곱 f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fx도 있는데 여기다가 뭘 계산하고 싶냐면 바로 마이너스 4f2와 그 다음에 더하기 4f2 요거를 넣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 거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에 x제곱 빼기 4 곱하기 f2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더하기 빼기라고 할까요? 빼기로 바꿔야겠네요. 빼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x 빼기 2분의 4로 묶고 f에 x 빼기 f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앞의 식은 결론적으로 리미트 x 더하기 2 곱하기 f2가 되지만 어차피 얘가 0이니까 이건 없다고 봐도 되고요. 마이너스 4f-2 값만 계산하면 됩니다. 얼마? 마이너스 12 요렇게. 근데 여기서는 요렇게 풀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이걸 0 처리하고 얘를 통해서 답을 구할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거의 한 예시를 보여주는 문제로 쓰인 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별표 하나 치세요. 얘는 풀어본 사람은 풀고 틀리면 틀립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리고 f에 2 플러스 n분의 1 빼기 f2만 쓸게요, 일단. 그럼 얘가 뭘로 갑니까? 얘가 0을 향해서 갑니다. 그럼 여기가 무한대지만 얘가 0을 향해서 가니까 얘와 동일한 효과를 지닙니다. 그 다음에 요 n이 번분수 통해서 n분의 1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얘도 어차피 0을 향해 가겠죠. 그럼 이거 n분의 1을 h라고 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2 플러스 h 빼기 f2처럼 쓸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f 다시 이 값 구하는 겁니다. f 다시 이 값은 뭐 구할 수 있었죠. 어떻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h분의 저기다 2 플러스 h 대입하면 그냥 바로 계산을 할게요. 4 플러스 4h 플러스 h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h 빼기 3.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4, 6 더하기 3. 아닌가? 빼기 3, 빼기 3. 그럼 여기서 6, 6하고 없어질 거고. 여기서 이 h가 1, 이거 4, h. 결론적으로 이거 h 더하기 5가 되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h는 0으로 갈 거니까 정답은 얼마? 5.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14번은 안 풀고 넘어갈 겁니다. 왜? 도함수의 정의 아직 안 배웠습니다. 요거 미분 하면은 바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넘어갈 거예요. 도함수의 정의를 배운 다음에 아마 비슷한 문제가 많이 있을 건데 거기 보고 상황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함수 fx가 이미실수 xy에 대하여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 더하기 xy 제곱 더하기 x제곱 y를 만족하고 f-0은 1일 때 f-1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f-1 값 구하는 거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x에다 1, y에다 h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h분의 f1 더하기 fh 더하기 h제곱 더하기 h 빼기 f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얘하고 얘는 없어질 겁니다. 그럼 얘는 다시 생각하면 h분의 fh 그 다음에 더하기 h 더하기 1이야. 근데 f0, f-0, 1이라네? 이게 바로 f-0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0 더하기 h 빼기 f0인데 여기에 0, 0, 0, 0을 대입해보면 f0은 0이에요. f0은 0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얘만 있어도 이게 전체 f-0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1이고 얘는 0으로 갈 거고 1 더하기 1은 얼마? 2.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이것도 15번 같은 것도 안 풀어본 학생들은 틀립니다. 자, 16번도 똑같은 형태의 문제죠.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리미트. 자, 수업을 듣다가 예를 들어 라이브가 아니면은 그냥 멈춰놓고 문제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풀면 되니까. 제가 풀기 전에. 왜냐면 유튜브는 그게 좋은 거잖아. 학교 이제 실제 수업이면은 일일이 다 선생님이 기다려줘야 되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 멈추면 되죠. 자, f1 플러스 fh 빼기 2h 빼기 f1 그럼 또 얘랑 지워지고 h분의 fh 빼기 2 근데 또 f-0이 1이에요. 요거 0, 0, 0, 0 대입해보면 또 f0 0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2 빼기 2는 0 정답은 얼마? 0이다. 이렇게 또 구할 수 있죠.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17번) 문제는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이거는 분석에 관련된 문제인데 기억부터 분석을 해봅시다. 자,
B가 더 큽니다. 참고로. 그럼 B 빼기 A는 양수예요. 그럼 넘어가 볼까요? 자, 1.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평균 변화율이죠. 근데 B에서 A까지 자 이렇게 긋게 되죠. 자 참고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입니다. 1보다 크죠? 근데 1보다 작다고 써있네요. 그럼 기억은 틀린 겁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순간 변화율입니다.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여기보다 여기가 크죠? 니은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평균 변화율이 A의 접선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평균 변화를 그려볼게요. 평균 변화율은 여기서부터 이렇게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느 게 큽니까? 평균 변화율이 크네요. 틀린 거죠. 답은 니은만.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겁니다. 어렵죠? 하지만 한번 풀어보면 잊히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먼저가 나와?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이게 먼저 나오는 거야? 자, 일단은 이제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개념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교재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